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합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2분의 1 mv 제곱 9.8 mh. 그래서 각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어떤 경우에 보존이 되냐면 공기 저항 또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지면이 있고 이렇게 지면이 있고 공이 3개 있다고 합시다. 여기 아주 높은 곳에 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높이쯤에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면에 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공을 3개를 A 위치, B 위치, C 위치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같은 공이라고 한다면 공기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이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을 A 위치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놓으면 이렇게 낙하하게 될 텐데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그런데 이 순간 공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여기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100이라고 할게요. 위치 에너지가 값이 100 이렇게 할게요. 100줄. 그리고 운동 에너지 0줄 이렇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총 얼마죠? 100줄입니다. 100줄. 그런데 이 공을 놓게 되면 떨어지게 되겠죠. 높이가 한 절반 정도라고 할까요? 절반? 높이가 2분의 1.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본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원래 이 정도 높이에서는 100줄이었는데 지금 절반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50줄인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50줄.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게 될 텐데요. 왜냐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체의 속도가 생겼으니까. 슉. 근데 이 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입니다. 100줄. 보존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운동 에너지 몇 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50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물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 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100줄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0줄. 왜냐면 기준면에 닿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일까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은 지금 공이 떨어지는 걸 예로 들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던져 올리는 경우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위로 던졌어요. 빰! 던졌어요. 그럼 던지자마자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100인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다가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공이 정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0. 이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떨어지는 경우든 올라가는 경우든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낙하하는 경우. 낙하하는 경우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면이 있고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의 질량을 1kg이라고 할게요. 1kg. 그리고 높이를 10m라고 하겠습니다. 10m.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공을 놨습니다.
빰 놓으면 슉 떨어져서 지면에 닿기 직전 요 순간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텐데요. 이때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속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이 순간의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값이 0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위치 에너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9.8 그 다음에 질량이 1kg이고 높이가 1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98줄이 됩니다. 98줄,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예요? 98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면까지 떨어진 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98줄로 보존이 되어야죠. 98줄. 이렇게. 그러면 이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가 98줄이 돼야죠. 98줄. 위치 에너지가 0이 됩니다. 0. 그럼 운동 에너지가 98줄이 되는데 여기서 이 98줄이 나온 걸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98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질량 1 집어넣고 그러면 내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속도를 계산하면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라고요? 14 m/s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낙하하는 경우에서 놨을 때 지면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던지는 경우. 위로 던지는 경우.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지면이 있고요. 지면. 여기서 공이 있는데 공을 이번에는 위로 던질게요. 이렇게. 짠. 던지고 얼마로 던질 거냐면 19.6으로 던져보겠습니다. 19.6 m/s로 던졌어요. 그럼 공이 던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대로 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최대 높이로. 이 최대 높이까지 올라간 이 높이 h를 구해보고 싶어요. 높이 h를. 계산을 해볼 건데 먼저 이 순간 제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0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0.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계산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2분의 1. 질량이 안 나와 있네요. 질량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써볼까요? 질량. 그 다음에 속도 얼마예요? 속도 19.6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죠. 위치 에너지 지금 여기 0이에요. 0. 위치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없다.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 요렇게. 그래서 지금 정확한 값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질량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어요. 최대로 올라갔을 때 이 역학적 에너지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위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가 없죠. 이 순간에.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9.8 곱하기 mh.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랑 9.8 mh랑 같다고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질량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지게 되고 나는 이 방정식만 풀면 돼요.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h만 구하면 돼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9.8 곱하기 h랑 2분의 1 곱하기 19.6의 제곱이랑 같다고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질량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식을 쭉 쓰면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래서 h를 구해보면 h가
19.6m가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이 롤러코스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뭐 이런 코스가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요. 요렇게 간다고 합시다. 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때 여기 가장 높은 지점도 있죠?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 가장 낮은 지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내가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를 A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A 지점. 그 다음에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할게요. B 지점. 그리고 여기 C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때 A에서 B로 가면서 에너지의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 이 A인 순간에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이 A인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최대. A인 순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최소인 순간이죠. 그런데 B인 순간에는 어때요? B인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죠. 가장 낮은 지점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똑같대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될 겁니다. 최대가.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로 쭉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에서 B로 오면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변해? 증가합니다. 위치 에너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 지점으로 가면서도 이번에는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할 거고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 이 높이가 5m라고 하겠습니다. 5m. 여기가 지면이고요. 5m, 여기는 0m, 그 다음에 여기가 4m 이렇게 하겠습니다. 4m. 이렇게 한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 B, C를 각각 해볼 건데 먼저 A, B, C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근데 어때요? 이게 전부 다 똑같죠? 전부 다. 이 역학적 에너지, 이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전부 다 똑같아요. 어떻다면? 마찰이 없다면,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그러면 A인 순간에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0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0.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해야 되네요. 9.8 M 5 이렇게.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9.8 곱하기 M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예요. 여기가 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쭉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이라면 그러면 B에서는 어떻게 되냐?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0.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이 값이 돼야죠. 이 값이. 9.8 곱하기 M 곱하기 5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속도도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예시에서 했죠. 이렇게. 왜냐면 이 역학적 에너지도 9.8 곱하기 M 곱하기 5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C인데요, C. C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4m 위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위치 에너지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부터.
이거 지금 전체가 9.8 곱하기 m 곱하기 5인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9.8 곱하기 m 곱하기 4 이렇게. 여기 4. 그럼 여기는 얼마이겠어요? 여기는 9.8 곱하기 m 곱하기 1이겠죠? 1. 여기 4대 1일 거예요. 4대 1. 높이가 4니까 나머지 1 정도의 비율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B인 순간과 C인 순간에 운동 에너지 비율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B일 때랑 C일 때랑 속도가 B가 더 빨라요. 근데 운동 에너지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운동 에너지 비율. 그럼 B는 운동 에너지가 비율이 5, C는 1. 5대 1이다. 운동 에너지가 5대 1. 또는 시험 문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A와 C의 위치 에너지 비율. 그럼 식을 딱 써서 A의 운동 에너지 비율은 5, C의 운동 에너지 비율은 4. 5대 4다. 이렇게 높이가 중요하구나. 높이가. 그래서 이 표를 쓰고 각각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자 운동. 진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얘가 슝슝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 진자라고 하고 슝슝 이렇게.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 가장 높이 있죠? 가장 높이 있는 순간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반면 운동 에너지는 최소죠.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로 슉 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순간에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B에서 C로 올라가면서는 다시 운동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진자 운동이고요. A, B, C 각각의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또는 포물선 운동도 있습니다. 포물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A 지점에서 이렇게 슝 이렇게 이게 포물선이죠. 여기 B, 여기 C 이렇게 갈 때 여기 A, B, C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입니다. 최소. 가장 낮은 지점에 있으니까 이때 반면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겠죠. 근데 최대 높이로 올라가게 된 B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다시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C 지점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A, B, C 모든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 의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포도당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햇빛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전구 정말 밝죠? 이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열기, 또 전기 난로, 전기 다리미 같은 거 이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쓰는 휴대폰의 배터리, 그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도 있죠.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은 콘센트를 꼽아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를 채워 넣는 거죠. 이런 과정들로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도 않고 에너지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생성과 소멸이 안 되고요. 전체 에너지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됩니다. 전체 에너지량이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에너지가 형태만 전환될 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전체 양은 언제나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그 전제는 뭐였냐면 공기 저항 또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고려한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 저항 그리고 마찰이 있다면, 마찰이 존재한다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런 것들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전체 양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서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찰이 있다고 합시다. 마찰이 존재해요. 마찰.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었어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60줄이 되었다고 합시다. 아니 그럼 40줄은 어디 간 거예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40줄인 거죠. 그러면 전체 에너지 입장에서는 전체 처음에 100줄이었는데 운동 에너지 60줄, 열 에너지 40줄. 에너지가 보존된 건 맞죠? 에너지가 보존됐습니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만 고려한다면 100줄에서 60줄로 줄었죠. 40줄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찰 또는 공기 저항 등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낙하한다고 하겠습니다. 1kg이고요. 1kg. 높이가 10m라고 하겠습니다. 10m. 이렇게. 이 상태에서 현재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하지만 물체가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다고 가정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위치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냐면 9.8 곱하기 1 곱하기 10 해서 98줄입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높이가 5m라고 하겠습니다. 5m. 그리고 속도가 운동하는 속도가 4m/s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기 저항이 있다면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운동 에너지 먼저 계산해보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계산하면 8줄이 나오네요. 총 8줄.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계산해보면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5m 이렇게 계산하면 49줄이 나옵니다. 여기 8줄, 여기 49줄 더하면 총 57줄이 나오게 되네요.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98줄이었다가 57줄로 줄어들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98에서 57을 빼면 41줄이 손실이 되었어요. 이 손실된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됐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줄었다고 에너지 보존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에너지 보존은 성립합니다. 전체 98줄 이게 전환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57줄 그리고 손실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41줄이 전환돼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입장에서만 보면 손실이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하고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본다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